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개소리 아니야?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복권이 당첨되고 부자 되는 거면 세상에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걸 이제 믿게 되면서 정말 원했던 인연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꼭 필요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감사라는 감정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끌어당김을 믿지 못하거나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끌어당김 법칙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확신, 믿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막 거부감이 먼저 올라오는 쪽이었거든요. 모든 일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됐고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었고요. 그냥 믿고 해봐라 이런 말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신 제 성향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번 납득되면요, 실행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에너지, 무의식 같은 개념을 삶에 적용하게 된 계기는요, 막연한 믿음이나 긍정 주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끌어당김을 하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행동이 바뀌는지, 왜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그 설명이 바로 저한테는 뇌과학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뇌과학 관점으로 보니까 내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좋은 타이밍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갑자기 내 눈에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 이유도 전부 뇌가 목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면 일단 이 한 가지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뇌인데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성실합니다.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특히 우리 뇌가요, 중요하다고 인식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이게 그냥 그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는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경로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뇌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뇌는 그걸 단순한 고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결해야 해, 이걸 해결하는 건 나의 생존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장 쉬운 일상 예시로 바꿔볼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샤워를 하다가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답이 튀어나온 순간이 있잖아요. 아 맞다, 거기 있었지, 이런 순간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보통 갑자기 생각났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우리가 생각을 멈춘 게 아닙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에도요, 뇌는 계속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뇌는 낮에 받은 정보들을 막 재조합하면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계속 떠올리면 뭐가 달라지냐는 질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명확해져요.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계속 처리한다. 그게 뇌의 기본 동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뇌가 이 생각을 계속 처리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인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신기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다가 멈추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뇌과학 관점에서 설명하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우리 뇌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뇌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 감정에 쏟습니다. 불안, 두려움, 비교, 걱정, 자책, 이런 감정들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뇌는 미래에 만드는 문제를 풀 여유가 없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풀고 있는 문제는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크게 외쳐도요, 뇌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지금 그 불안 해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첫 단계는요, 우리의 뇌 에너지를 감정에서 빼내는 겁니다. 사실 이 감정 빼는 연습을 하는 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건 영상 하나로만 다뤄도 내용이 좀 길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주환 교수님의 알아차림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간단히 제가 설명하자면,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네. 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보세요.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만으로도요, 해소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점점 뇌는 그 감정 에너지의 힘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마케팅 대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광고를 맡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올라요. 아, 이거 진짜 잘하고 싶다. 이 광고도 진짜 내가 성공시키고 싶다. 그냥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다음 생각이 저한테 따라옵니다. 아, 근데 결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광고주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환불 해줘야 되고 욕먹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제 머릿속에 전부 불안으로 막 꽉 찹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생각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뇌는 그 미리 불안을 땡겨와서 에너지를 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불안을 당장 없애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지금 진짜 잘하고 싶구나. 나 이 일에 진짜 진심이구나. 여기서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불안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안을 이제 탓해서 너 왜 이렇게 쫄보야? 왜 이렇게 약하냐? 나 자신한테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아,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신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질문 하나 바꿔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뇌가 쓰는 에너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불안에 쓰이던 에너지가 방법, 구조,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에너지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결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뇌 에너지를 문제 해결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한 가지 변화가 먼저 나타날 거예요. 바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기회가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내 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 지점부터 우리는 이걸 끌어당김이라고 느낍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그랜저 사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도로에 수없이 다니던 그랜저가 눈에 들어온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사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두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그랜저만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오, 이게 끌어당김인가?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누가 갑자기 그랜저를 보내준 건 아닙니다. 뇌의 망상 활성계, 그런 즉 필터가 발동한 거예요.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순간 그 대상과 관련된 정보만 걸려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랜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정확히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품는 순간 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 사람, 기회,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끌어당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게 세상에 딱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뇌가 그걸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이걸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아, 나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뇌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딱 점 찍는 기준은 냉정해요. 반복, 감정의 에너지 배분, 그리고 질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우리가 100억을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겠죠. 이 말을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무슨 100억이야. 이게 아무나 버는 돈이냐? 진짜 현실적이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에 이미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100억을 못 벌 사람이야. 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100억 아이디어를요, 그냥 단순히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질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맨날 길 지나다니면서 100억 버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면 100억 벌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점점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 같은 아이템이라도요, 우리가 1억 원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이버, 쿠팡, 국내 시장, 단기효율,
뭐 당장 팔리는지 같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억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글로벌로 확장 가능한가? 반복 가능한 구조인가? 개인의 노동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갈아 넣자 이게 아닙니다. 목표의 크기가 바뀌면 우리가 이 행동 이전에 생각의 프레임이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뇌는 그냥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는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에요. 작은 질문을 던지면 작은 답을, 또 큰 질문을 던지면 큰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큰 질문을 던져서 제 뇌가 그 크기의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의 스케일이 커지면요, 실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떤 면이냐면, 저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의 저는요,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일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짜증, 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있지만 그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고 치환을 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는지 이제는 조금 알죠. 그중 제일 큰 건 저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일이 어긋나가지고 내가 목표를 못 이루는 건 아닐까? 이 문제로 또 사업이 망하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틀어진 것 때문에 내가 100억을 못 벌까? 광고주 한 명 나갔다고 해서 내가 100억을 못 버는 걸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죠. 자, 한 팀에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00억을 벌려면 100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나가는 건 사실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 과정 중 하나인 거죠. 그게 전부 경험이 되고 데이터가 되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와, 나 어떻게 100억 벌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재밌네. 이 과정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나는 결국 벌게 될 거다. 지금 누군가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거잖아. 뭐 망상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내 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뇌가 감정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구조와 해결의 에너지를 쓰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뇌는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한 질문을 던지면 불안한 답을 찾을 거고요. 확장된 질문을 던지면 확정된 해답을 찾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끌어당김은 뭐 가만히 있어도 우주가 뭐 선물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의 방향이 바뀌면요, 내가 보게 되는 정보, 그 다음에 연결, 그럼 선택이 바뀌고요. 그게 결국 현실을 바꾸는 쪽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질문과 반복된 사고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삶은 훨씬 덜 흔들리게 되고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아니라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도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뇌의 원리를 잘 몰라서도 아니고 목표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알았잖아요. 이해도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의 스케일까지 키웠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보통 모든 선택을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건 대부분 무의식입니다. 실제 뇌과학적으로도요, 우리 행동의 95%는 무의식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단 5%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우리가 이럴 거예요. 이 정도는 가야지. 이 선택이 맞아. 나에게 드디어 지금 기회가 왔구나.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상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몸이 먼저 멈춥니다. 사업을 도전하려고 뭐 사업자 등록증까지 냈는데 갑자기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장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어떤 기회가 왔는데 잡아야 돼. 근데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뭐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이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의식은 단순히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무의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뭐 감정, 사건,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총합이 돼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목표의 스케일을 키워도요, 무의식을 건드리지 않으면 결국 같은 지점에서 계속 맴도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 무의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의식을 먼저 잡지 않으면 사업이 막 잘 가다가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돈 한번 바짝 벌어보고 끝낼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평생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려고 도전도 하고 실행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잠깐의 의지나 각오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의식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무의식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마케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끌어당김은 생각만 하면 뭐가 달라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뇌가 어떤 문제에 에너지를 쓰고 있냐, 불안에 에너지를 쓰면 현실은 계속 불안 쪽으로 증명이 될 거고요, 두려움에 에너지를 쓰면 움직이기 전에 멈추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원래부터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선택지와 기회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한 끌어당김의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